오늘도 장장 콤비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 두 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측 좀 해주시죠. 아니, 네, 저희는 예언가가 아니고요. 예.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들이라서. 예, 아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물어봤거든요. 내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제발 그런 질문 좀 하지 말라.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예. 예, 뭐 신도 아니고 알 수 없다라고 하는데 대체로 민주당은 적으면 5에서 6. 예. 그다음에 많으면 10표. 그리고 예. 실제로는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박주민 의원이 국회 의사국에 확인을 네. 좀 했대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재석 버튼을 눌러도 그 기권하는 방식으로 지금 항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그렇죠.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투표소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제 기권하는 형태로 의사 표시를 한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이라고 하는데 물론 오늘 부인은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전략 안 쓰겠다고. 네.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예. 근데 여하튼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표를 해야 재석이 되는군요. 예, 참여 인원으로 카운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그냥 출석했다라고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은 네. 원래는 이제 여당에서 들어오긴 다 들어오고 왜냐하면 투표소에 들어가면 뭘 찍을지 모르니까 네. 불안하니까 들어오긴 다 들어오고 안 나가고 기권하는 방안을 뭐 이쪽으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랬다가 예.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런 생각 한 적 없다고 다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보면. 근데 기사가 예. 계속 엇갈리는데요. 예. 실제로 뭐 고위 그 원내 대책회의를 통해서 비공개로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다라는 예.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게 부결이라고 정했지만 부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분이 벌써 5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게 될 때 뭘 찍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지금으로서는 예측 불가다.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그래서요. 같습니다. 그게 불안하니까 다 나와서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리에서 앉아서 네. 그럼 나가는 사람은 하여튼 이탈표로 간주했으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나가게 하려는 전략으로 들었었는데 저도 네. 오늘 보니까 그럴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까 장 기자 말씀하신 박주민 의견설 뭐냐면 들어서 아무리 앉아 있어도 재석 예. 카운트가 안 된다. 뭐 그런 이것도 얘기를 분명히 하더라고요. 어떤 하나의 근거 있는 예. 해석 같은데요. 예. 뭐 기자들이 다양한 갈래로 예. 확인을 좀 하고 있는데 의원들한테 확인해 주는데 기자들한테도 확인을 좀 안 해주는 아 그렇습니까? 모양이에요. 예. 예. 투표소에 들어가서야 기권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아,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뭐 법률상으로 장소장님 처음 국회법상 듣습니까? 처음 그렇다고 들어요. 하는데요. 예. 네. 왜냐면 의원들 자리에 출석 뭐 재석 버튼을 누르면은 또 빨간불 들어오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 그게 우리가 전자 기명 투표할 때는 예. 거기서 기명 투표는 하는데. 그런데 예. 이거는 무기명 투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아니 거죠. 근데 출석 버튼은 그러니까 재석 버튼은 누를 수 있다 이거지 제 말. 아니 근데 그 절차가 국회법에 따른 절차가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 그게 기명 그렇습니까? 투표냐 무기명 예. 투표냐에 따라서 투표 방법이 다르고요. 투표소에 들어가서 기권을 찍어야 기권표가 상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장 소장님은 김근태 의원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오늘 기사로 지금 보고 들어왔습니다. 아, 직접은 뭐 혹시 확인하신 적은 없죠? 예, 비례대표로 마지막에 그러니까 순번을 이어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소신 투표하겠다, 예. 찬성표 던지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마어마하게 전화가 갈 거예요. 아마 예, 뭐 그렇겠죠. 대통령실이든 아마 네. 당의 지도부든 다 왜 그러니 그러면서 예. 정치 안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할 거고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갈 건데 그런 압력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자유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고 예. 당론으로 당론을 정하고 기표소 들어가서 투표하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도 제가 뭐 생각하는 거는 당론으로는 반대하고 예. 그다음에 그냥 기표소 안 가고 자리에 앉아서 기권하는 뭐 그런 형식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절차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제 이탈표가 만약에 투표소에 간다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5분보다는 좀 더 많아지지 예.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게 꽤 많아지면 예상 밖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두 분?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일 어떤 실질적으로 예상 밖의 투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 그 제가 뭐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민주당에서는
그 국민의힘 낙선 의원 56명? 예. 인가 58명인가 명단을 쭉 놓고 분석을 해봤대요. 도저히 계산을 해봐도 17개는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분들의 그렇습니까? 평소 성향이나 이런 걸 볼 때 예. 그 부결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가결보다는 부결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윤재옥 원내대표가 요새 그러니까 그 추경호 원내대표보다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키맨이래요. 그래서 예. 다 이제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단속하고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한테도 전화했대요. 뭐라고요? 왜 남의 당 그만해.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데이트 신청하고 그러냐.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농반 진반으로 농반 진반이 좀 화낼 건 아니죠? 예, 박주민 의원을 압박했다. 근데 꽤 열심히 표단속을 하더라. 예, 윤재옥 원내대표. 그런데 실제로 이런 흐름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을 민주당에서 상당히 이제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전체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박주민 의원이 제일 적극적으로 연락을 했는데 총 8명을 접촉을 했대요. 예. 근데 그 중에서 4명은 나는 지금 고민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4명은 뭐 얘기도 안 되고 이런 건데 그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냐면 이번에 우리 당에서 다른 흐름이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 그래요? 예,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당정 관계로는 곤란하다. 우리 선거 이렇게 세게 졌는데 사실상 최혜병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종섭 대사를 왜 갑자기 호주 대사를 출국시켜서 그때부터 완전히 흐름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대요. 이거 하면 정말 대통령 처벌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그건 있다.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근데 실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친한파? 예, 친한파요. 그렇게 친한파가 그 정도까지 뭐 틀어져 얘기를 있습니까? 하더라고요. 예. 네. 저희가 이제 가결될지 부결될지 이거는 알 수가 없지만 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부결 쪽에 좀 더 가능성이 예. 높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살펴보면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우리 모두가 이건 부결될 거라고 그랬었죠. 예상을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원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무기명 투표하는 행위에 대해서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네.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지금 속속들이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라는 증거들 예. 또는 녹취록들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을 조사나 수사를 못하게 한다라는 인식을 국민의힘에 스스로 국민들에게 주면 과연 그게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게는 도움이 안 되겠죠, 완전히 지금으로선? 심각한 현안이 되겠죠. 저는 지금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거 절대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았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영남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야 뭐 거의 이제 무풍지대니까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 다음 선거에서 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민의를 배반하는 정치인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더 이상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지방선거 또는 뭐 공공기관장 90개 뭐 이런 것 때문에 자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당장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남는 투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거 다 놓고 나는 실익을 선택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안 좋다라는 좀 네.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또 부결되면 22대 국회 처음부터 다시 특검법은 올라갈 거고요. 예. 패스트 트랙 태우더라도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텐데 계속 매일 아니면 매주 이 건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수와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예. 보여지거든요. 예.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의 증언에 의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네.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두고두고 대통령에게 부결되더라도 불리한 이슈가 된다. 근데 여권에서는 아직도 그 어떤 뭐 물론 그게 속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옹호하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뭐냐면 그렇죠. 뭐 심지어는 VIP 경로설 관련해서 경로가 무슨 죄냐 이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참 예. 그 답답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 영입의 대상, 뭐
중요한 걸로 판단했던 그 성일종 의원 같은 예. 사람이 뭐 경로한 게 뭐가 문제냐? 경로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 문제인 네.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로 뭐 인간이니까 경로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경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실 내부가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까? 수사 기록을 다시 도로 가져오라고 하고 그게 원래 있었던 국방부 그 조사단 그 해병대 그 뭡니까 그 수사본부로 예. 간 게 아니라 군 검찰단이 그거를 회수해 가고 그러니까 골간에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뭐 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울 정도의 불법 행위들이 막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더 큰 문제다. 여기에서 발생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문제, 뭐 수사 방해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검찰에 넘겨서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장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경로하는 게 무슨 죄냐? 뭐. 최종 결정권자는 경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이 경로하고 화내시면은요 밑에 있는 참모들은 어떤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 심기만 살펴보게 되거든요. 시키는 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로하는 것은 상당히 좀 최고 결정권자 대통령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항상 차분하고 냉정하게 예. 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제가 뭐 의원들 모시고 있을 때 네. 의원이 화내면요 네. 피해 다녀요 진짜. 네. 괜히 그렇겠죠. 또 이렇게 또 배 보이면은 또 혼나지 않을까 또 화내지 않을까 그래서 피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못해서 뭔가 시키면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자발적인 참모들의 자율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경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화내는 윗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경로를 근데 주요 대목마다 하셔가지고 말입니다. 다 언론 그렇죠. 기사로 많이 예. 나왔죠. 예. 경로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렵고 힘들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일본이 자꾸 야스쿠니 신사 이렇게 참배하려고 그러냐? 라인 왜 자꾸 행정 조치로 예. 자기네한테 막 팔라고 하냐? 이랬을 때 경로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경로를 안 해야 될 때 경로를 하시고 그렇죠. 또 다른 어떤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자꾸 지시를 하고 위해서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맛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오늘 끝났습니다만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일본도 중국도 할 얘기는 다 하잖아요. 그런데 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리창 총리는 오염수 배출하지 말아라라고 하니까 기시다 총리는 우리한테 있는 그 수산물 금수 조치 해제해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또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네이버 라인 야후에 대해서 보인 반응은 네. 정말 충격적이에요. 네.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예. 이 외교 사안이 아니라니요. 전형적인 외교 사안인 것이죠. 예. 예. 그 미국의 틱톡 소송을 보면 너무 잘 알지만 이게 안보 문제, 실제로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탈취해 간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안보에 심각한 우려가 된다. 그래서 틱톡 금지법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뭐 조만간 이제 소송을 한다는 건데 기시다가 분명히 이제 보안 거버넌스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외교적 조치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 윤석열 정부에서 유독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도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언급을 했고 예. 윤 대통령이 양국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라라고 기시다에게 요구를 예. 하는 상황이 보도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불필요한 사안이 되지 마. 이 일본이 먼저 어떤 그 지분 문제를 자꾸 제기해서 불필요한 외교적 그렇죠. 사안이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 현안 되지 않도록 기시다한테 잘 관리를 그러면 하라고. 지금은 아니. 우려를 전달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런 어떤 이미 불필요한 사안이 다 돼서 이미 양국의 문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황당한 얘기인데요. 이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옮기면 국내 기업인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그러니까 거의 로드맵을 스스로 이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일본은 지금 그럴 그렇다는 생각이 얘기- 없잖아요. 그 마스모토 총무상이 뭐라 그러냐면 예.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요구다라고 예. 얘기를 해요. 이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게 뭡니까? 결국 경영권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눈 뜨고 우리 기업이 이렇게 뭐 기술 포함해서 경영권을 그야말로 빼앗기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뭐 외교적으로 안 풀면 도대체 뭘 가지고 외교적으로 푼다는 것이며 심지어 한일 외교 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이게 한일 외교 관계의 별개
그 기업 간의 역할을 해서 갑자기 일본 정부인 총무성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행정지도를 내렸고 이 예. 행정지도는 사실 일본 사회에서 법률보다 더 센 조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일본 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 일본 편으로 얘기 안 했다고 그랬고 지금 공국장님 제가 뭐 예.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다는 걸 전달해 드리고 예. 한일 정상회담에서 뭐 수소 협력 대화 출범이라든지 자원 협력 대화 신설, 미래 파트너십 재단 규모 확대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합의됐다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한 드릴게요.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정말 불편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일본은 미국이 중국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틱톡 소송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예.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거죠. 예, 관대한 건지. 매정하지도 않고 박절하지도 않은 거죠. 왜 이렇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기자단 대통령실 기자단 김치찌개 회동에서 밥만 먹을 게 아니라 실제로 기자들이 이런 걸 좀 물었어야 됐던 것은 아닌가. 예. 저는 정말 근데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상당히 도약하고 있다라고 했고 예. 기시다 총리는 우리가 10번째 만남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양국 정상 간의 우호와 협력은 상당히 깊어지고 있다. 근데 아니, 이게 근데 열 번째 만나면 만날수록 손해만 보는데 이거 자꾸 그러니까요. 예, 만나면 만나서 돈가스 먹고 저는 그렇게 했다는 걸 오므라이스 소개시켜 드리는 먹고. 거라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앞으로 우리 잘 정부가 하시겠죠. 대통령이 네.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들은 전부 다 놓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분통 터져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어요? 아까 장 기자님이 관대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예. 이번에 관대한 게 아니라 그 무슨 영화 있잖아요. 우리 국민은 모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예, 어떤 대통령이 하시는 태도를 보면. 네. 그래도 뭐 비즈니스 서밋 등 하면서 경제 현안 문제 관련해서도 양국 기업인들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고 또 여러 가지 결과물을 도출해 내려고 하니까 예. 지켜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물컵 반잔의 예. 논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의를 베풀어서 먼저 물컵에 반잔을 채우면 나머지 반잔을 일본이 채울 것이다. 2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이 미래 세대의 어떤 생존과 문제가 직결되어 그렇습니다. 있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자기 입장, 중국도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도대체 우리 정부는 입장이 뭔지 그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아무 얘기가 없어요. 뭐 장 기자님 말씀에 뭐 상당 부분을 동의하기 때문에 물컵 얘기도 맨날 그 반컵 채워놓으면 저쪽에 홀딱 마시고 다시 빈컵 내놓으면 또 반컵 우리가 채우고 저쪽에 또 홀딱 마시면 우리가 또 반컵 채워놓고 이게 지금 한 몇 컵 넘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 물컵이. 예. 그러니까요. 외교가 쉬운 게 아니겠죠. 뭐. 쉬운 게 쉬운 게 아니면 예. 진짜 그 그만해 이제. 그러니까 그만해야 돼요. 쉬운 게 아니면 그만해야 됩니다. 왜?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었어요? 아니, 장 기자님. 장 기자님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장 기자님 그만. 장 기자님 말씀 아니시죠? 장 기자님 그만하시죠.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해야. 아니 장 기자님, 그만해야 된다고. 발언을 그래서 그만하시라. 너무 적합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 주어를 쏙 빼놓으셔. 장 기자님 발언을 그만하시죠. 예, 아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예. 근데 윤 대통령 탈당설은 진심인가요? 저 주변에서 얘기하는 분들은 가정을 해가지고 예. 예측하는 것 같아요. 예. 만약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이 처리가 된다면 그리고 22대 국회 때에도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가 된다면 그리고 전당대회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좀 다른 소리,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지도부가 구성이 된다면 예. 내가 뭐 여당 할 필요 뭐가 있겠어? 나 탈당할래. 뭐 그 하나의 뭐 추측이고 예측이고 분석이죠. 근데 이 국민들 일반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 국민의힘 어떤 의원들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되나? 왜 이렇게 탈당 얘기를 어떤 압박하듯이 하나?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도 계시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소수당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소수당의 여러 가지 허약함을 채워주는 게 예. 집권 여당이라는 건데 예. 그 끈이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야당이죠. 소수 야당이잖아요. 예. 그럼 국회 내에서도 어떠한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하기도 예. 어려운 것이고 권력을 누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논리로 대통령은 얼마나 또 외롭겠습니까? 만약 자기가 탈당을 하면 당도 받쳐주질 않으면. 검찰 있잖아요. 아니 저는 그리고 겁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당신들 똑바로 안 하면 나 탈당해 버릴 거야. 예. 약간 이런 식의 투정?
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닐까 그 겁박을 싶어요. 제가 질문을 여쭤본 예. 거야. 그 겁박을 할 만큼 본인은 그렇게 편안한 상황인가? 그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죠. 탈당하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죠. 그나마 뭐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핑퐁 게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일종의 이제 뭐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좀 지켜줘. 그렇죠. 예? 내가 예. 도울 테니까 당신들도 나 좀 지켜줘.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뭐 지금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10명까지도 이탈표가 나올 거다라는 계산이 이제 언론에 나오니까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통해서 이런 주장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연금 얘기 잠깐 여쭤보고 네.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모양새는 이재명 대표는 그 모수 개혁은 적어도 받는다고 양보를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44% 받겠다고 하지 예, 근데 않았습니까? 여당에서 왜 못 받겠다 그런 거죠? 도저히 예. 이해가 안 돼요. 안 돼서 예. 그냥 고민 해봤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주도해서 연금 그거 개혁하는 맞죠? 것이 좀 그런 것 불편한 같아요. 거 아닌가? 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렇죠. 그럴까? 예, 그거 말고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책마저 저기서 가져가면 난 뭐지? 이렇게 예. 된 이런 건가요? 그리고 연금개혁특위에 활동했던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초반부터 지금까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개혁에서. 연금개혁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국회 안에서 이 문제를 협의합시다, 논의합시다, 어떻게 할까요라고 했을 때 그 공론조사만 적극적으로 진행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 주도권은 야당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뭐 오늘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정부 여당에서 케이크 만들어 놨더니 네. 민주당이 와서 체리 하나만 얹고 이거 다 내 거다라고 했다고 어느 이제 여권 관계자가 발언을 했다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논의 과정을 전부 아는 사람들이 보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민주당은 해명합니다. 예. 연금 개혁은 상당히 인기 없고 예. 국민들로부터 민심이 좀 이반되는 그러한 하나의 정책이고 개혁이거든요. 21대 국회에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22대 국회까지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도가 높아 보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국민이 안중에 없는 거죠. 당장 너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해가 연금 안 문제에. 돼서요. 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선 기자,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